한 2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나타나면서 이번에도 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김락경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요. 이 바닥에 지도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지도의 위치를 한번 저희가 확대를 해봤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희가 잘 보이는 지도로 만들어봤습니다. 괌을 향해서 화성 12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 지점이 바로 신포 지역이다라는 것을 공개한 사진에서 은근슬쩍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드러내는 공개하는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 전략들 그리고 의도들을 조금씩 수수께끼처럼 숨겨놓기도 하는데 이 공개한 사진에 바닥에 깔린 지도 확대해서 보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지도에 사진에 공개하는 내용들이 실제와도 일치하나요? 네, 쏴봐야 알겠지만은 네. 일단은 신포에서 네. 지난 5월 달에 쐈던 화성 12형이 실제 발사는 저쪽에 평안북도 구정에서 발사를 했지만 네.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서너 번 정도를 신포에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기에 완전치 않은 미사일을 쏠 때는 바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네. 폭발이 이제 만약 육지에 실현하면 안 되니까 네. 신포에서 시험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평안북도 구정에서 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한 것인데 신포를 저렇게 신포에서 쏘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실제로 신포에서 화성 12형을 쏠지 아니면 신포에서 출항하는 북한의 그 신포급 잠수함에서 네. SLBM을 쏴서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화성 12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SLBM을 가지고라도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신포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소장님, 네. 저희 북한이 저렇게 어떤 의도된 계산 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공개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저렇게 사진을 공개하면 항상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의미를 숨겨두나요? 북한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저것은 이제 저 지도 뒤에 걸린 거나 앞에 깔아놓은 거나 네.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보이견 브리핑 지도이지 네. 군사작전 지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 보여주기 위한 거군요. 네, 최근까지도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 지도는 흑백으로 돼 있지 칼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아, 따라서 저기서 지금 신포를 가리킨다는 것은 결국 신포에서 쏘겠다는 게 아니라 무수단이나 그 북쪽 지역에서 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해안을 끼고 쏘되 저렇게 위치를 최고사령관이 적시하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현무를 몇 번 쏘지만 우리 작전 몇몇 핵심 멤버 내놓고 그 현무가 어디서 발사되는지 전혀 모르듯이 네. 북한도 제가 볼 때는 무수단에서나 뭐 다른 지역에서 쏘는데 저 심포를 위장으로 저렇게 노출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만 보면요. 북한에서 공개하는 사진들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도 준비를 하면서 참 이 수수께끼를 푸는 느낌인데 지난달 중순에요. 화성 14형 이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수십 장을 또 사진을 북한이 공개했죠. 그때 이미 북극성 3형 미사일을 은근히 노출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서 있고요. 사람들의 등에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이 미사일 가만 보면 북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3자가 보입니다. 북극성 3형을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은근히 애둘러서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 보겠습니다. 잠수함 앞에 서 있으면서 활짝 웃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모습, 신포급 잠수함입니다. 신포급 잠수함, 즉 SLBM을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이죠. 자, 나 잠수함 가지고 있고 SLBM 가지고 있어. 이거를 은근히 자랑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소장님. 그렇죠. 그런 의도가 다 담긴 겁니까? 그렇죠. 다분히 뭐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사진 한 장 한 장은 다 선전선동부에서 심사하고 김여정이 뭐 내라 그래야 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저런 중요한 무기 체계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사진들 저 우측엔 지금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보이고 합니다만은 저런 사진은 계산된 배경을 깔고 네. 거의 저것도 일종의 무력 시위다 이렇게 네. 보셔야지 뭐 그냥 얼떨결에 나왔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자, 예. 북극성 3형을 개발했다는 걸 과시를 하고 또 신포급 잠수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북극성 3형을 신포급 잠수함에서 쏠 준비가 돼 있다. 네. 뭐 이런 거를 과시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왜 하필 신포일까? 신포에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신포 조선소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38로스에서 공개한 이 위성 사진입니다. 위장막으로 덮여 있는 신포급 잠수함. 이게 지금 SLBM을 발사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위성 사진인데 북한이 이렇게 신포조선소에 집착을 하고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신포조선소. 신포조선소는 뭐 지금 잠수함을 비롯한 주로 군수 함정들을 그런 제조하는 그런 항구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보총을 보통 쏠 때도 자동 보총을 쏠 때도 서서 쏘는 거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엎드려 쏠 때 가장 명중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잠수함도 신포 쪽에서 주로 제작하는 것은 과거부터 저기에 이제 선박 제작 그 공장과 설비 제작소들이 많고 그래서 무슨 나진이나 그 북쪽에서 만든 부속품도 쉽게 날라올 수 있고 그래서 작전에서도 저기 신포 쪽에서 나간 그때 북한의 오래종들이 푸에블로호도 납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괌이나 소위 증원 무력이 올 수 있는 괌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여기를 겨눌 수 있는 장소로서 최적이기 때문에 네. 신포를 종하고 거기서 제작하고 또 저 무력 시위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신포조선소에서는 최근에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사출 시험, 즉 콜드런치,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그냥 엔진에 의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가스 압력에 의해서 먼저 떠오르고 그 위에서 공중에서 다시 엔진에 붙는 이 콜드런칭,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서 필수 기술이죠. 이 실험을 주로 신포조선소에서 현재까지 4-5차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 3형 SLBM을 곧 발사할 그런 징조가 아니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북극성 시리즈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북극성 1형이죠. 지난해 8월에 이미 발사 성공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2,500km. 북극성 2형은 같은 부류이지만 육지 발사용, 역시 고체 연료이죠. 자, 지금 이제 북한이 자랑하는 게 북극성 3형인데 가장 큰 특징이 지금 길이가 짧아진 겁니다.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1형보다 길이가 한 1, 2m 정도 짧아졌기 때문에 네. 북한 잠수함이 크기가 작아서 네. 북극성 1형을 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북극성 1형을 쏘기 위해서 신포급 잠수함은 함교에도 구멍을 뚫어서 네. 이제 가까스로 이제 북극성 1형을 쏘았기 때문에 네. 북극성 3형은 길이가 짧으니까 네. 잠수함 내 몇 개를 더 싣고 다닐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신포급 잠수함보다 크기가 작은 그러니까 신포급이 2,000톤이니까 2,000톤보다 작은 1,800톤급이나 이런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게 이렇게 미사일 크기를 이렇게 짧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한 2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2척이 사실 너무나 낡고 했기 때문에 SLBM을 쏘기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만 그건 우리 판단이고 북한은 예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은 로미오급 잠수함에 그 함교 뜯어내고 네. 새로 발사관을 다른 함교를 집어넣는다면 네. 아마 북극성 3형 같은 작은 미사일을 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극 3형이 성공한다면 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신포급 잠수함 2,000톤급이죠. 여기에 지금 이미 성공한 북극성 1형 미사일은 한 발밖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발했다는 북극성 3형 크기가 작아졌죠. 그래서 신포급보다도 덩치가 작은 잠수함에도 장착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작은 잠수함에서는 북극성 1형은 아예 발사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0톤급 신포급에서 가까스로 쏠 수 있을 정도니까 네. 그보다 적은 잠수함에서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사실 북한에서는 신포조선소에서 2,000톤급 잠수함에는 한 발밖에 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발을 신기 위해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죠. 다음 그림으로 바꿔주시죠. 네.
자, 여기는 북극성 1형 큰 미사일도 3기나 탑재할 수가 있고, 자, 이거 지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더 위협적입니까? 아니면 작은 잠수함에 실은 북극성 3형이 더 위협적입니까? 3톤급이 더 위험하죠. 위험한데 지금 3기 탑재라고 우리 군에서 깎아서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 군의 3,000톤급 잠수함은 SLBM을 한 6기 이상 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럼 왜 북한은 왜 3기밖에 못 쏜다고 저렇게 주장하는지 저게 참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참 우리 군은 참 이렇게 애놀이를 잘합니다. 내볼 때는 3기 이상 쏠 수 있습니다. 6발 정도는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3,000톤급이든 아니면 2,000톤급 이하이든 북극성 1형이든 북극성 3형이든 지금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종류의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능력을 갖게 된 북한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역시 또 북한과 관련된 중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시죠.